2153일째 좌절 대신 또다시 새롭게 헨리 포드와 지미 카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신을 재창조할 리더를 위한 책 추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재창조할 준비를 하자라는 챕터에서는 헨리 포드와 지미 카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두 명의 인생책은 바로 올랜도 제이 스미스의 훌륭한 질문에 대한 간략한 견해, 그리고 라이홀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니부어를 언급한 지미 카터는 개인과 집단, 사회와 같은 조직에서 각각의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지기 독서 2023년 5번째 책 마틴 코언의 레버리지 독서 7일차입니다. 모델 T를 출시하여 자동차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는 올랜도 제이 스미스 훌륭한 질문에 대한 간략한 견해를 통해 한생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많은 미래가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즉 개인과 집단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한 문장에서 인생책을 꼽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이 부분을 2번 정도 읽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도 처음에 평단지기 독서를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2번씩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 이후에 또 이렇게 2번씩 읽고 정리하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평단지기 독서로 안 읽었다면 이걸 한 번 읽고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은 이제 레버리지 독서라는 이 책의 제목이 이해가 조금 됩니다. 혼자서는 접하기 어려운 책들을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 개인인 경우와 조직에 들어갔을 경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팀원일 때는 팀장이나 부장님의 태도에 불만을 가다가 본인이 팀장이나 부장이 되면 사람이 갑자기 싹 달라지는 경우 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중간 지휘자가 되면 아래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참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만약 제가 팀장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내가 팀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그 조직 안에서는 쉽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라이홀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버락 오바마 그리고 마틴 루터 킹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조직을 이끌 사람이 아니거나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정당이 사회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활동이나 커뮤니티 등이 집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소속된 그곳이 나와 방향성이 맞다면 좋겠지만 들어가 봤는데 나랑 잘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소속된 커뮤니티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방향성이 맞는 커뮤니티를 다시 또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직접 집단 커뮤니티의 장이 되어서 하나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도덕적 인간으로 살면서 도덕적인 사회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문장 어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시댁과 처갓집에 있을 때 꺼내보세요. 친정과 시댁은 다르다. 본가와 처갓집은 다르다. 그럴 수 있지. 다르니까. 오늘 평단지기 독서 후에 생각난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100% 조직, 자신을 재창조할 조직과 리더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 달리오의 한빛비지에서 출간된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에서는 인생의 원칙과 일의 원칙 16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기계로 보고 있더라고요. 문화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 레이 달리오의 원칙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 하면 제가 교보문고에 갔을 때 생각에 관한 생각을 벽도책을 제가 읽고 서점에 갔었는데 어떤 청년 2분이 오셔서
한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 책 2권은 항상 자리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었었는데 나머지 한 권이 바로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원칙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읽어봤더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인생과 일에 관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권오현님의 샘앤파커스에서 출간된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이건 2018년 9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이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끌어낸 조직 33년간의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리더, 조직, 전략, 인재에 관한 내용을 적어 두었고요. 누구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실질적인 그 전략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김성호님의 샘앤파커스에서 출간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불황기에도 10배 성장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리더의 열정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했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내신 일본 전산 이야기에 관한 책입니다. 개인과 조직은 이처럼 다르지만 리더가 되려면 이 책 3권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리더가 되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평단지기 독서법으로 읽은 오늘의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마틴 코온의 레버리지 독서입니다. 언제나 이웃님들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독자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도 무척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